북중 접경 지역은 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모델을 우리가 같이 도출을 하고, 그러면 이 모델이 남북 접경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지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게 될 순서는 먼저 북중 접경의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자, 북중 접경 관리하는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두 갈래로 이제 고찰을 하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북중 접경 관리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모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서 이러한 북중 협력 모델을 남북 접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북중 접경 현황인데, 이 북중 접경은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크게 그 세 개의 구간으로, 자, 백두산 구간, 또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가 이 백두산 구간인데, 이 백두산 구간은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좀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 이 직경이 약 한 5km 되는, 그래서 이 천지에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압록강이 발원하는 지점까지가 약 한 8km, 또 그리고 요 천지에서 두만강이 발원하는 지점까지가 약 한 31km, 그래서 이 도합 45km 정도의 구간을 이 백두산 구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천지가 이 북한과 중국이 그 1962년에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천지 구간의 국경을 나누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자, 그걸 증명을 하는 게 바로 국경조약 1조 1항에 이 천지 구간을 나누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헌법도 1조 1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언하듯이, 이 북중 접경 지역도 이 국경조약 1조 1항에 바로 이 천지 구간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62년에 체결된 이 국경조약이 이 북중 접경에 대한 그야말로 근간이 되는, 그래서 이 국경조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조약은 그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총 5개조로 되어 있는 이 5개조 중에서도 4조와 5조는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핵심적인 조항은 그 1조, 2조, 3조입니다. 여기서 1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백두산 구간의 국경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를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조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되어 있는 그 국경 하천, 여기에는 많은 섬하고 그 사주라고 해서 그 모래섬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북한과 중국 어느 쪽으로 기속시킬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자, 그리고 3조는 이 하천 구간의 국경선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그 획정 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 북중 국경조약은 굉장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자, 그래서 이 조약의 어떤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한반도와 그다음에 중국 대륙이 현재와 같은 이런 이 국경이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명나라고, 그렇게 이제 국경이 나름대로 형성이 되었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획정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국경선이 유지가 되어 내려왔는데, 1712년 조선은 그 숙종, 그 다음에 상대방인 그 청나라는 강희제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와서 청나라의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백두산을 이제 정계비를 설치를 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계비의 위치, 그 다음에 정계비에 그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토문강이라고 하는, 자, 이 토문을 어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그래서 요 두 가지 어떤 관점 때문에 이 정계비가 설치가 된 이후로 이 조선 말기에 이 국경선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논란이 대두가 되다가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또 이게 크게 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오다가 자, 드디어 1962년에 와가지고 이 북한과 중국이 국경선을 아주 그 구체적으로 이제 획정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결과 나온 게 이 국경조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이 한반도 북부의 국경선 획정 문제를 그 일단락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북중 국경조약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조약으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 이 국경조약에 대해서만은 지금은 사실은 내용까지도 다 이게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과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국경조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또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체결한 국경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경을 나누었는데 막상 나누고 보니까 북한 쪽에 좀 더 이 다소 유리한 이 국경을 획정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국경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하중도라고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이 조그마한 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451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이 264, 중국이 187로 이 북한이 더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 또 특히 그 당시에 그 유인도라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그 12개가 있었는데 이 12개 중에서 11개가 북한의 차지가 되는, 그래서 이 다소 북한으로 기우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국경조약의 그 중문본 사본입니다. 요 조약의 이 제목이 자, 중화인민공화국과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계조약. 이 변계라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경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은 이 국경조약이 2000년도가 돼서 비로소 이게 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만큼 북한과 중국이 이걸 비밀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이 국경조약이, 자, 우리 앞에서 제1조 제1항이 바로 백두산 천지 구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백두산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그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명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에 가보면은 어디도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는, 다 장백산 관광지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그 중문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두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 자, 과연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되었을지, 자, 하는 게 좀 우리가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국경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중국의 사정,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중국은 굉장히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그 와중에 특히 중소 간의 어떤 분쟁, 그 과정에서 북한을 끌어안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국경조약이 비교적 아주 빠르게 체결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 북한의 어떤 의사를 중국이 비교적 많이 아마 수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압록강 구간과 두만강 구간인데, 이 압록강 구간은 사실 큰 쟁점이 없습니다. 그 백두산에서 천지에서 약 8km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발원을 해서 계속 흘러가지고 서해로 흘러나가는, 자, 여기까지 이제 압록강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두만강 구간의 경우는 백두산 천지에서 약 한 31km 되는
이 압록강보다는 좀 더 많이 갑니다. 31km에서 이제 비로소 두만강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계속 흘러서 두만강 마지막 약 17km 구간까지 흘러내려오는데 여기까지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고 그 밑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해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두만강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마지막 하류 17km가 막혀서 중국이 동해로의 진출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경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북중 접경을 연구하는 방법, 이 우리가 사실은 그 관광도 쉽게 갈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접경이 실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면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서 그러면은 접경을 그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크게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 제도 연구, 그 다음에 관찰, 자, 면담인데, 먼저 이 제도 연구를 보면은 이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이 공신력이 있는 그 자료나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데, 그렇지만 이 무역하고 접경 연구만은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이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지금 현재 그 북한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이 이 북한과의 무역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 현황을 분석할 수가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경 지역도 북한은 공개하지 않지만은 중국은 62년에 체결한 국경조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조약이나 협정 의정서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 연구는 중국이라는 창을 통하면은 우리가 아주 그 신뢰성이 있는 이 문건을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찰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장에 그 쉽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인 것은 볼 수가 있는, 그렇지만은 일부 구간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 위성 사진, 주로 우리가 이제 구글 어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글 어서에서는 이 구글 어서 위성 사진 자료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중국 현장에 가서 접근하지 못하는 지점도 볼 수가 있고, 또 중국의 그 강 너머 북한 지역의 접경에 대한 내용도 이 사진을 보면은 자세하게 관찰 가능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장점은 이 위성 사진 자료가 지금 현재의 장면 외에 꽤 오래 전에 있는 그 장면, 그 시차별로 계속 어떤 시점별로 내용을 제공하는, 그래서 접경 지역의 변화 내지는 변천 과정을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면담 부분인데,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그 대다수 탈북민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접경 지역을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과의 그 면담도 북한과 중국의 그 접경을 연구하는 아주 그 유용한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 자, 북중 접경 관리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하나는 그 제도적인 측면, 또 하나는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태 측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 제도적인 측면은 이 100% 이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 협정, 의정서만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자, 국경 관리 분야, 그 다음에 하천 관리, 그리고 이제 국경에 대한 그 안전과 질서 관리, 그 다음에 방역 관리, 그 요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과연 관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국경 관리 문제인데,
자, 북한과 중국은 그 62년도에 국경조약을 체결하고 이게 발효가 되자 말자 이 북한과 중국이 그 국경연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국경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을 하는, 자, 요게 이제 64년입니다. 이 의정서를 체결을 하면서 그러면 64년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이제 의정서에 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 보면은, 자, 백두산 지구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국경 하천,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지구는 5년에 한 번씩 북한과 중국이 연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국경의정서 18조에다가 명시를 합니다. 자, 실제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실태 부분에서 알아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국경 관리 제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데서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국경 관리는 북한과 중국이 자,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체결했지만은 사후 관리도 앞으로 연합 검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지금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천 관리인데, 이 하천 관리를 보면은 이 공동이란 키워드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자, 국경조약 3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자, 국경 하천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그야말로 이 핵심적인 키워드, 특징은 이제 공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은 왜 이렇게 공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자, 이 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북중 관계의 긴밀한 그 조성된 어떤 관계, 아마 이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 질서 관리도 자, 공동입니다. 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경 하천 자체를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비 문제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 경비구역을 정해놓고, 자, 여기까지는 뭐 당신네 가고 여기까지는 우리 가는,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공동으로 해서 경비를 하는. 자, 근데 이 대목에서는, 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공동도 중요하지만은, 자,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그 키워드를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다청, 또 다각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안전질서 관리는 이 공안기관과 군이 하게 되는데, 먼저 공안기관의 그 협력 체계를 보면은, 자, 북한은 그 보위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보위성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보위부, 그다음 중국은 이제 공안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위부와 공안부가 협력 채널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단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중앙, 본부 차원에서는 그 보위부 부부장하고 공안부 부부장이 수석 대표가 되는, 그리고 북한의 도와 중국의 성급에서는 또 총대표라는 직책을 가진, 요거는 이제 도보위부장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어떤 성공안청장 이런 사람들 되는데, 또 시현군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그 계층별로 안전대표나 공안대표가 지정이 되어서 이 서로 긴밀하게 이 공조를 하고 있는, 자, 이처럼 다청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고, 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안전질서 관리는, 자, 공안기관은 공안기관대로 이렇게 협력 채널이 되어 있고, 또 군은 군대로 지역별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또 그리고 또 행정기관도 행정기관대로, 자, 그야말로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방역 문제인데, 이 방역 관리 제도도 뭐 당연히 이 두 나라가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은 이 방역에 대한 협조는 그 불가피한,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꽤 오래 전에 1965년부터, 물론 이제 제가 발견한 문건이 여기까지인데 그 전에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드러난 자료로는 1965년부터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 양쪽이 긴밀하게 이 공조를 해왔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접경 지역에서 어떤 가축이나 이 가금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경에서 양쪽으로 30km 구간은 방역지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이 방역지구에서 일어났던 특이 동향을 공유를 하는, 그리고 또 같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 나가는, 이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국경 통행을 차단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긴밀한 공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 북부 접경 지역을 봉쇄를 하고 있다는 우리가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 봉쇄의 근거가 바로 이런 협정과 의정서가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 관리 제도를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북한과 중국의 접경 관리 제도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계속 공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자, 또 하나는 다청다각적인 협력 체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 실제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협력 실태를 알아볼 건데, 자, 앞에 제도는 우리가 조약이나 협정, 의정서 같은 공식 문건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으면은, 자, 지금부터는 자, 이 연구자가 현장에 가서, 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거라든지 아니면은 위성 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한 내용, 또 아니면은 그 중국의 어떤 언론에, 또 중국의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해서 그러면은 실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자, 앞에 제도처럼 자,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볼 겁니다. 근데 맨 먼저 이 국경 관리 부분입니다. 자, 북한과 중국이 64년도에 국경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백두산은 3년, 압록강과 두만강은 5년마다 같이 연합 검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뒤로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고, 물론 이제 일부는 우리가 확인이 못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대체로 3번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2009년까지 굉장히 그 1차는 그 10년 정도 뒤에 이 연합 검사를 하고, 자, 여기서 2차와 3차는 약 한 20년 정도의 그 텀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90년에 이제 2차를 했는데 바로 2년 뒤인 92년에 우리 한중 수교가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중 수교는 굉장히, 자, 한중 수교가 된 마당에 자, 북한이 국정연합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90년대는 이제 북한이 극심한 그 경제난으로 빠져드는, 그래서 내부 수습도 어려운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기간 연합 검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3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현장 사진들입니다. 지금 2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 왼쪽 사진은 약간 흐릿합니다만은, 자, 요 표지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을 가면 많이 찾는 백두산 천지의 서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자, 중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서파, 북파, 남파, 그 다음에 북한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이 동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자는 이제 기석 또는 뭐 비탈 이런 뜻인데, 자, 가장 우리가 많이 가는 서파라는 데에 요 표지석이 서가 있는데, 요 밑에 1990이라는 표시가 있는, 자, 이 말은 90년도에 요 표지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 똑같은 위치에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표지석의 밑에는 이제 이미 그 글자가 2009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표지석은 2009년도에 세웠다는 거고, 그리고 고위의 고유 번호가 37이라는 이제 글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왼쪽에는 이제 5가 나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자, 90년까지는 물론 이제 초기에도 그렇게 했고, 이 국경 표지석을 이 국경 지역 전체가 아니고
이 국경을 서로 나누기가 아주 애매했던 백두산 지구를 중심으로 이 표지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이 되는 것은 백두산 지구에서 5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3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요때 2009년도에 다시 표지석을 세울 때는 이 압록강이 끝나는 단동 신의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표지석을 세워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 서파라는 지점은 37번째 표지석이 이제 섰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 이제 이면에는 조선 해가 똑같은 이제 3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경연합 검사를 2009년까지 했고, 자, 또 하나의 이제 국경 관리가 국면 전환이 되는데, 자, 2009년도에 자, 북한은 62년도의 국경 조약을 공개하지 않듯이, 자, 북한과 중국이 2009년도에 새로운 국경 관리 제도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북한과 중국이 자강도 만포와 그 중국의 그 지반이라고 고려 유적지가 많은 그 두 구역을 연결하는 국경 다리를 이제 신설하는 그런 협정을 2012년에 체결을 하는데, 이 협정의 부록에 2009년 10월 4일에 북한과 중국이 국경관리제도 협정을 체결했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국경관리제도 협정을 체결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내용은 지금도 사실은 최소한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자, 이렇게 제도 협정을 체결을 했다는 이 문건, 그리고 이 이제 표지석이 2009년으로 되어 있는 점, 그래서 아마도 2009년에 북한과 중국이 전 그 국경 지역을 공동 검사를 하고 국경관리 협정을 새로 체결을 하고 또 전 국경 구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표지석을 다시 세운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는 자, 정기적으로 국경연합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초기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2016년부터는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기사를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 공개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자, 국경연합위원회 3차 회의가 2016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고 했고, 또 2년 뒤인 2018년 11월에는 4차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중국에서. 자,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북한과 중국은 2년 단위로 한 번은 평양에서 이제 한 번은 베이징에서 이 돌아가면서 국경연합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20년입니다. 올해가 5차 회의를 평양에서 이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은 당연히 최소한 지난달까지는 회의를 했다는 어떤 징후가 드러나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아마 연기를 했거나 취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 국경 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하천 관리인데, 당연히 하천 관리는 이제 공동으로 합니다. 이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 3조에 이 하천 구간의 국경선을 나눌 때, 자, 일반적인 어떤 국제적인 관행은 이 하천의 중앙을 지나는 이 중심선을 국경선으로 한다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북한과 중국은 이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언제나 모두 이 수면의 너비를 이 국경선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천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 사용한다고 한, 자, 그래서 이 중국의 국기를 단 조그마한 모터보트 같은 게 지금 북한 쪽으로,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 강의 중심선이 국경선이면 이게 월경이 되는, 자,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이런 모터보트나 배를 타고 북한 쪽으로 좀 치우쳐서 가더라도 이게 월경이 되지 않는, 그거는 바로 북한과 중국의 이 국경 조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수풍댐, 자, 수풍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은 압록강에 있는 가장 큰 발전소입니다. 이 수풍 발전소를 자, 북한과 중국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도 공동으로 하며 거기서 나오는 전력도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협정을 체결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 이와 같이 이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자, 요거는 이제 국경조약의 중국 이제 판입니다. 자, 국경을 공동으로 소유, 또 공동으로 관리, 공동 사용, 항행, 배의 어떤 항행이나 고기 잡이, 또 물의 사용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국경 다리 문제인데 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은 백두산 구간 육지 약 45km를 빼고는 다 이 강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다리가 필요한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북중 접경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리가 많이 이 건설이 되는데 구글 어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압록강 끝에서 이렇게 쭉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다리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흔적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4개의 다리입니다. 자, 이 4개의 다리는 이 끊어진 다리, 그러면 단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에 2개가 있고 두만강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록강에 있는 2개의 단교는 6.25 전쟁 때 미군이 자, 이 다리를 통해서 중공군이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다리의 그 중간 지점에서 북한 쪽 구간을 정밀 폭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끊어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단교를 중국에서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사람도 이 단교를 걸어서 이 끝까지 가서 관찰도 하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요 2개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만강 지역에 있는 2개의 단교. 자, 이거는 어떤 유래가 있느냐 하면은 자,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이 남하를 하게 되는 자, 갑자기 소련군이 남하를 하니까 지금 일본군이 만주와 이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이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국경 다리를 하나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는 이제 소련군이 일본군의 그 퇴각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끊어버리게 되는 자, 요 2개의 그 두만강 지역에 있는 다리는 압록강하고는 다르게 지금 특별히 활용을 하지 않고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자, 요게 주로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다리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그러면은 북한과 중국이 접경에 다리를 새로 짓는 것은 자, 언제부터인지 여러 자료나 이런 그 내용들을 추적을 해본 결과 물론 제가 100% 물론 누락이 다 못 보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과 중국은 45년 이후에 65년 동안은 새로운 다리 건설을 하나도 하지 않은 다 기존에 있는 다리를 가지고 보수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다가 2010년 2월 달에 드디어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다리를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리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다리입니다. 중국의 단동,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이 다리를 이제 우리가 신압록강 대교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최신식 왕복 4차선 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2010년 2월 달에 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연말에 착공을 하는데 이 협정의 내용, 자, 이거는 이제 북한판, 그러니까 한국어판 협정의 그 제목인데, 압록강 국경다리의 공동건설,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키 포인트는 공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내용에서 그러면 공동으로 건설하고 난 후에도 또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또 세 개의 다리가 더 건설이 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 자,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이 국경 다리도, 자, 모든 이 통하는 키워드는 다 공동이라는 그 두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하중도라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어떤 강 가운데 있는 그 일종의 섬 같은, 이걸 또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은 다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 공동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추가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이 차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위에는 이게 황금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인데 위치를 보면은 중국하고는 붙어 있는데 이 압록강 하류가 명확하게 이 북한하고는 이 갈라주는, 구분을 시켜주는, 그래서 북한 땅이면서도 중국하고 오히려 붙어 있는, 마찬가지로 이 두만강에 있는, 이건 함경북도 경원군에 있는 유다도인데, 북한이 2015년에 이 유다도를 경원 경제개발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이 훈춘시에다가 이 유다도에다가 호시무역구라고 해가지고 공동시장을 개설을 하자고 북한이 먼저 훈춘시에다가 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훈춘시가 밝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입지 조건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북한하고는 이제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지만은 국경선은 오히려 이 육지와 비슷한 이쪽으로 이 국경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유다도도 황금평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땅이지만은 이 북한하고는 이렇게 차단이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북한은 접경 지역을 개발할 때 이렇게 북한의 내지하고는 잘 차단이 되어 있으면서도 북한 땅인, 이런 입지 조건을 선호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하천 구간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육지 구간, 이 백두산에는 약 한 45km가 육지 구간인데, 그러면 육지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2015년 4월에 자, 백두산 천지에서 첫 마을이라고 하는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에 관광 특구를 지정을 합니다. 이 특구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있는 북한의 그 지린성 허룽시하고 또 공동으로 개발하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북한과 중국 이 접경 지역의 모든 이런 개발 건설을 자,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공동이라는 말은 많이 반복이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국경조약이 그 체결될 그 당시에 이 북한과 중국의 어떤 관계, 그 아주 긴밀했던 그 관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이 공동이라는 단어로 쭉 하나 이거 일관되게 흘러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실제 북한과 중국이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접경 지역에다가 공동시장도 개설을 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현재 개설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개설된 이제 공동시장이, 자, 중국에서는 이걸 호시무역구라고 하는데, 이제 97년도에 함경북도 원정리라고 지금 현재 나진 선봉 경제지대를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의 길목에 있는 훈춘의 맞은편에 있는 이제 접경 지역인데, 여기다가 공동시장을 개설해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제 북한의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는데, 자, 여기는 북한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북한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에 자, 도문에, 여기는 길림성 도문, 북한은 함경북도 온성이 되는데, 여기에 개설한 이 호시무역구와 또 랴오닝성 단둥 건너편은 신의주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지역에다 개설한 이 두 개의 호시무역구에는 북한이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 개소식 할 때는 좀 가서 참여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정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제 도문은 뭐 바로 문을 닫았고, 이 단동에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여기를 가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호시무역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자, 조중
자, 중조, 변민, 변경지역 주민의 호시무역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당사자인 북한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 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게, 역시 북한은 북한 땅에 개설되는 이 호시에는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은 북한 지역을 벗어나서는 상당히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북 전략 또는 대북 접근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북중 접경 관리에 대한 이거 테마를 그 관리 제도라는 측면, 또 하나는 어떤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의 측면, 두 갈래로 우리가 고찰을 하면서 끊임없이 키워드가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어떤 모델로 되어 있는지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핵심적인 그 세 개의 키워드를 압축을 하면은, 자, 공동, 다청, 다각, 차단, 요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모델이, 자, 우리 남북 접경에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남북 접경과 북중 접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자, 우리 유명한 어떤 접경 분류 방식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자, 소원, 이 공존, 상호 의존, 통합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은 남북 접경은 소원한 접경이고, 자, 북중 접경은 공존, 또 최소한 관계가 좋아질 때는 이 상호 의존까지도 볼 수가 있는, 자, 이와 같이 남북과 북중은 접경 지역의 성격이 다르고 또 관리 환경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중 접경 모델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단계적인 겁니다. 자, 차단형, 북한이 호응하고 있는, 자, 공동형, 현재 북한과 중국이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형, 이 다국적형, 만약에 남과 북이 공동형으로 하다가 어느 일방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 중단되는, 그걸 방지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 뭐 필요에 따라서 미국도 참여하는 다국적형으로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단계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북중 접경 모델을 우리가 도출을 하고 또 이것을 남북 접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이 남북 접경을 관리하는 그 협력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볼 필요가 있는, 자, 지금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에서 이 접경 관리 협력 방안을 우리가 논하는 자체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흐르고 있고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남북 접경이라는 이 공간도 그 절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가지는 않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의외로 빨리 많은 변화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되는 이런 전제하에 네 개의 그 방안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그 지금 시간 관계상 자, 다 설명을 못하고, 자, 2번, 3번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지금까지 그 남북의 협력 체제는 다청이 아니고 그야말로 단청입니다. 자, 또 다각이 아니고 일각의 협력 체제.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그 다청적이고 다각적인, 그래서 웬만큼 그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제재와 같은 그 외부 환경의 위협이 닥쳐도 쉽게 이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그 강한 동인이 작동하는, 그래서 남북 관계도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우리가 지향할 점은 다청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시장인데, 이 중국은 접경에 많은 호시무역구를 개설을 했지만은
유독 북한하고만은 잘 되지 않는, 다른 지역은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자, 잘 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북한이, 자, 어떤 경우에는, 자, 원정리는 북한 안에 개설되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북 유다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먼저 훈춘시에다가 제안을 한,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북한이 호시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만 하는 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자, 그리고 이 호시의 성격도 어떤 면에서는 북중 접경보다도 남북 접경에 더 맞을 수가 있는, 이 호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동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남북 접경은 물론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현재 어떤 그 간극이 심하지만은 원래 같은 민족, 같은 역사, 문화, 언어,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지만 이와 같은 그 호시 모델이 굉장히 그 유용한 모델로 우리가 작동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수용 가능한, 그리고 현실성 있는 이 남북 접경에 맞는 한반도형 호시 무역 모델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북중 접경 관리에 대한 어떤 모델을 도출하고, 또 이걸 남북 접경에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하면은 자, 어떤 방안이 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서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그 전에 먼저 혹시 자, 질문 있으시면은 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아마 이거 질문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사전 질문을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이 질문의 수준이나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우리 이번 자,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됐는데, 자,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관심의 초점이 당장 어떤 남북의 협력보다는 이 북중 접경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자, 먼저 이 북한이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어느 쪽을 더 교류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김일성 시기가 김정일을 거쳐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인 2013년에 자, 경제개발구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 11개가 북중 접경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접경에는 우리가 과거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있었지만 남북 접경에는 추가로 지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자, 이런 것을 볼 때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는 중국과의 교류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자, 그런 측면이 되고, 자, 또 하나의 질문. 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강하게 원하는지, 아니면 뭐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종속 관계를 자,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또 중요한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자,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중 수교가 92년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큰 배신감을 가졌을 것 같은,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이제 믿을 때가 못 되는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북중 관계는 냉각이 되는. 자,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은 어떠냐고 하면은 2018년, 2019년 연이어 북한이 외부와 무역을 하는 95% 이상은 다 중국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는, 마찬가지로 핵 문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데는 이 중국밖에 없는, 그래서 북한은 이런 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중국이 비록 밉지만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는 결코 아마 등한시할 수는 없는, 자, 그런 이제 생각이 되고, 자, 또 이제 하나의 질문이 그 중국과의 영토 문제를 통일 한국의 그 중국의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어떤 그 국경선 문제, 자,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인데, 그 한마디로 지금 현재 어떤 형성되어 있는 북중 국경은 그 62년 당시의 그 북중의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국경이 획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지내왔지만은, 만약에 이 한반도에 어떤 통일 한국이 등장을 하면은 이제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의 그 영토 획정 문제는 아마 지금하고는 그 사뭇 다른, 그래서 힘의 논리가 이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자, 중국은 22,800km라고 하는 긴 국경선, 거기다 14개 나라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그 북중 접경을 떠나가지고 그 중국의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국경 관계, 그래서 중국의 그 큰 틀에서의 국경 관리 전략도 미리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주변국 관계인데, 이거 북한, 중국, 북한, 러시아, 또 뭐 북중러, 이런 어떤 주변국 관계가 어떤 그 남북 접경, 내지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 부분도 그 중국은 원래 그 동북 삼성 지역이 일제강점기에는 이게 공업지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는데, 중국이 개방 이후에 주로 동부 연안 지역을 그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동북 삼성이 굉장히 그 낙후되는, 자, 이 동북 지역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2003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북한을 연결하지 않고는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자, 또 한 가지는 두만강 끝이 이 북한 러시아의 국경으로 막혀 있어 가지고 중국이 동북 삼성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곧장 그 동해안으로 진출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북한의 동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를 빌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차항출해 전략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북한을 연계하고 북한을 통해야만이 되는, 자, 여기에 이제 러시아는 지금 현재 그 푸틴 대통령 그 신동방 정책 해가지고 남진을 하는, 자, 여기서 중국의 동진, 러시아의 남진, 이 두 개의 전략이 한반도 북동부에서 충돌하는 현재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고, 그 바로 핵심적인 지점이 나진과 청진항입니다. 지금 나진, 청진항을 중국, 러시아가 서로 이걸 점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사용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한반도의 경영, 이 남북 접경, 이 주변국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